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은 그 뒤에 남은 부분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문제는 식만 세울 거예요. 네. 식만 세워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55번 같은 경우는 치환이죠? 근데 이제 x 플러스 y분의 1 뭐 이걸 a라고 치환을 하시고 x 마이너스 y분의 1 이걸 b라고 치환하시면 그러면 4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가 2 그래서 저는 밑에다 2를 곱할게요. 그래서 다시 쓰면 4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 4a 마이너스 2b는 4 위아래를 빼면 5b가 빼면 뭐냐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a는 2가 나와요. 자 이렇게 a 맞나? 아닌데 마이너스 1 해서 1이고 1 a 맞네. 그럼 2 대입하면 4이다. 맞아? 2분의 1이구나. 잘못 봤구나. 자, 2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위에 분자가 1이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죠. 또 위아래 더하시면 2x가 1이어서 x가 2분의 1이고요. x가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네. 근데 y 나누기 x 하려 아우 귀찮다 야. 뭐 이렇게 계속 하래. 자 2분의 3에 역수해야죠. 그래서 답이 3이에요. 네, 그래서 답이 3입니다. 연립방식으로 몇 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치환을 잘 해주셔야죠. 넘어가요? 네. 다음 61번이요. 네. 남학생, 여학생 수가 각각 14, 16의 어느 반의 과학시험 점수의 평균이 80.4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3점이 높을 때 평균이 미지수여야 되죠? 남학생의 평균을 x 네. 여학생의 평균을 y 이렇게 해주면 남학생의 평균식은 남학생이 몇 명 있어? 14명 분의 여기가 남자의 총점수가 돼야 되죠. 네, 남자의 총점수 총점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여자의 총점이 돼야 되죠. 자 우선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식이 있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평균이 x였고 여학생 평균이 y였는데 여자한테 3점을 더하면 평균이 같겠죠. 이게 식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전체 평균식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평균은 당연히 전체 인원은 14, 16 더하니까 30명분의 평균이 지금 80.4인 거죠. 그럼 여기가 뭐야? 남학생 평균 더하기 남학생 총점 더하기 여학생 총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자에. 근데 그게 이거 넘기면 남학생 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총점이 14x고요. 여학생 총점이 16y인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연립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니까 네, 계산이 복잡한 거 식만 세워드렸어요.
자, 이게 61번이었고요. 다음 65번이요. 어? 네? 다음 65번은 다음 어느 햄버거 가게 주문표다. 원혁이가 새우버거 1개와 치킨버거 1개를 주문했을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이 뭐냐? 이게 뭐야? 1번은 불고기 버거 3개랑 치킨 버거 1개는 13,500원이라고. 자, 뭐 얘 때문에 이미 새우버거 금액을 알죠? 네.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네, 새우버거는 3,2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개수가 x, 이 금액이 x고 여기에 금액이 y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3x 더하기 y가 13,500원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2x 더하기 3y는 16,000원이니까 이거 연립방식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68, 71, 72 이렇게요. 우선 68번 먼저. 은균의 동아리 회원은 44명이고요. 이 중에 남학생이 75%와 여학생이 80%가 안경을 썼다. 이 동아리에 안경을 쓴 학생 수가 34명일 때, 네, 이 동아리의 남학생 수를 구하시고, 그러니까는 남자가 X고 여자가 Y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44라는 식은 그냥 바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안경 쓴 거니까 얘는 0.75x가 안경 쓴 남학생 인원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8y가 안경을 쓴 여학생 인원수가 돼서 그거 합친 게 34. 이게 식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71. 자, 얘는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각 A의 크기는 각 B의 크기의 2배보다 20만큼 크다. 그럼 각 A 크기가 X겠죠. 각 B의 크기가 Y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Y가 180도죠. 이게 첫 번째 식. 이걸 생각 못하나? 그래서 못 푸는 건가 이 문제? 그 다음에 얘는 A의 크기 이게 X고 는 B의 크기가 Y고 거기에 2배보다 20만큼 작으니까 식이 X는 2Y-20. 네. 이렇게가 식이 되겠죠. 얘도 뭐 도형을 아셔야지 푸는 거니까 응용 문제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넘어가요. 다음 72번이요. 승현이가 5일 동안 한 다음 홍규가 8일 동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건 5x 플러스 8y가 1이고요. 승현이와 홍규가 6일 동안 함께 일한다 그러면 둘 다 6일 일했다는 얘기니까 6x 플러스 6y가 1이죠. 이건 쉬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뭐 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답이 분수가 나오는 게 싫은 거니까 네, 무조건 분수가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74, 76 두 개요. 네, 74 먼저.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6분 동안 넣은 다음 이거 방금 1문제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네, 6x 플러스 4y는 1 얘는 3x 플러스 6y가 1. 네, 이게 끝이에요. 말만 바뀐 거지. 방금 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 76번. 승준은 집에서 10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로 걷다가 놀이터에서 30분 쉰 다음에 시속 6km로 뛰었더니 총 2시간 40분이 걸렸다. 그랬을 때 놀이터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가 뭐냐. 네.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가는데 요 거리가 지금 10km죠. 근데 처음에는 시속 4로 갔다가 30분 놀고 그 다음에 시속 6으로 가죠. 자, 시간으로 우선은 시간이 그럼 거리로 우선 써야 되겠죠? 자, 지금 할머니 댁에서 놀이터까지라 그랬으니까 요걸 x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 뭐 y를 구하면 되니까 x, y는 그대로 순서대로 쓸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여서 네, x 플러스 y가 10이라는 게 거리 10. 그 다음은 시간씩 써야죠. 시간식은 속력분의 거리여서 4분의 x 더하기 30분이 60분의 30이죠. 네. 그 다음에 6분의 y 그게 2시간 40분. 네. 그러면 뭐야? 2와 뭐 60분의 40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식이죠. 시속이라 그랬기 때문에 네. 바꿔서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다 쓰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 82, 83, 81 맞네. 여기는 거리 속력 시간이 가장 어렵나요? 네, 79번도. 79도예요? 거리 속력 시간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한 3문제 낸 것 같은데. 네. 자, 네. 그런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뭐 냈냐면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호수 호수가 25. 네 그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그리고 방금 아까 했던 네 왜 소름 돋아 소름이 왜 돋아 네 아까 했던 방금 기본 문제 그런 거 거리 속력 시간 방금 전에 풀었던 그런 거 내고 어? 방금 전에 뭐?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방금 전에 풀었잖아. 다 비슷해. 여기 지금 니네가 질문한 이 페이지는 방법 자체가 이미 다 비슷해서. 네. 왜 또 갔다 오세요. 네. 설명은 계속 그냥 할 거예요. 자, 먼저 97, 79. 자, 28km 떨어진 지점에서 은하와 우혁이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은하는 시속 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인데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시속 6으로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시속 8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네. 우선은 거리가 x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28이라고 쓰시면 되고 시간은 6분의 x 더하기 8분의 y가 더하기 8분의 아니지 얘랑 얘랑 시간이 똑같은 거죠. 6분의 x는 8분의 y죠. 간단하지 않아요, 이씨? 아니, 저기서 x 플러스 3은 28을 쓸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어서? 네. 근데 이제 니네가 틀리는 이유는 있죠. 니네가 미지수를 잘못 정하면 틀린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얘는 시간을 x라고 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식을 쓸 수가 거리식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 때문에 시간식을 미지수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걸린 시간이 뭐냐 뭐 이것 때문에. 네, 근데 거리를 구하셔서 시간을 다시 구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또 똑같은 얘기죠? 18km 떨어진 두 지점에 찬일이와 형우가 동시에 마주보고, 얘도 마주보고 와요? 시속 5, 시속 4.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찬일이는 모두 몇 킬로 더 걸었는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형우보다 몇 킬로를 더 걸었냐고? 출발을 도중에 만났다. 찬일이는 시속 5. 그대로 써야 되겠죠? 18km고요. 네, 찬일이는 시속 5고요. 그 다음에 형우는 시속 4고요. 그래서 거리가 x고 y니까 방금 했던 거랑 뭐 완전히 똑같죠? 18km고요. 얘는 5분의 x, 그 다음에 4분의 y. 그래서 같아지겠죠. 그래서 x, y를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80번이었고요. 81번. 얘는 뭐냐? 동생이 집에서 도서관을 향해 분속 60m로 걸어간 지 20분 후에 형이 같은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분속 300m로 집에서 도서관까지 향해 출발하였다. 도서관 정문에 만났다. 집에서 도서관 정문까지 거리가 몇이냐? 자, 집에서 도서관 정문까지의 거리? 근데 형은 분속 60이고 동생은 분속 300이고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간을 XY로 정해야 되겠죠? 형이 걸린 시간이 지금 X고요. 동생이 걸린 시간이 Y인데 시간이 형이 더 많이 갔으니까요. 동생에다가 20분을 더해주면 네, 시간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거리를 생각하면 거리가 뭐냐? 얘가 시간이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형은 60x가 시간이 될 거고요. 동생은 300y가 시간이 되겠죠.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을 쓰면 되겠네요. 거리가 같으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위에 거랑 이제 밑에 거랑 좀 구분을 해야죠. 근데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은 둘 다 시간식 하나, 거리식 하나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오면 다 시간식 하나, 거리식 하나를 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위에서는 시간이 같은 거였고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출발하면은 시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거리가 같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 비슷하지만 뭐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유형마다 그런 걸 조금씩만 생각하시면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원이와 혜정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상원이는 출발 지점에서 초속 8m, 혜정이는 상원이가 출발한 지점보다 20m 앞에서 초속 6m 동시에 출발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이냐. 이 얘기죠. 지금 상원이가 있고 혜정이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출발했고 20m 앞이니까 여기서 출발했죠. 자, 그래서 얘 거리가 x고 얘 거리가 y겠죠. 그러면 x는 y 더하기 20이겠죠. 20m 앞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초속 8이라 그랬나요? 그리고 혜정이가 초속 6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방금 거리식을 쓴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는 자연적으로 이제 시간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만났다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8분의 x랑 6분의 y가 같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조금씩 하나씩 보이십니다. 방법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요걸 쓰는 걸 못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거를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속는 게 이제 요것 때문에 속는 거죠. 시간이 x여야 된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그 다음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는 원래 뭐 쉬운 무난한 문제들은 다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게 미지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정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틀리신 이 문제들은 이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게 미지수가 아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뭐가 x여야 되냐는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자, 이제 83. 주원이가 서울에서 시속 80으로 달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주원이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승훈이는 주원이가 출발한 지점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경로를 따라 부산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승훈이가 출발한 지 얼마 후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우선 주원이부터 시작할까요? 주원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80km.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름이 누구였어? 승훈이? 승훈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시속 100km. 자, 근데 아까 미지수 정하는 거 얘기를 했듯이 지금 40분 후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미지수겠죠, 얘는. 그러면은 주원이가 X 시간이고 그 다음에 승훈이가 Y 시간인데 4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승훈이한테 40분을 더해야지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거고, 자, 시간식을 썼으니까 뭐 해야 돼요? 거리식 써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0x는 100y랑 같다가 식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응? 40분을 시속이군요. 네, 그러면은 3분의 2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3분의 2 시간으로 바꿔서 쓰면 되죠. 시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식이 지금 다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해 봐야지 거리 속력 시간에 좀 덜 틀립니다. 이 페이지는 좀 나중에라도 혼자서 좀 연습을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강물배 문제는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질문을 안 하신 거니까. 네. 아니네. 네. 밑에 또 있네. 네. 아니었네. 속았네. 있었네요. 왜 얘는 왜 못 푼 거야? 나 위에 건 푸는데. 얘는 뭐가 다른가? 배를 타고 8km 떨어진 강변의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강을 따라 내려오면 30분,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1시간. 똑같은 문제 아니야? 위에 거랑? 뭐가 달라요? 헷갈리는 거 같은데 내려오는 거고 올라오는 거. 차이가 위에 거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물살은 내려오고 배는 와리가리 하고 거리가 8km고 항상 강릉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거리식 쓴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식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식은 올라갈 때 거리식 쓰면 되고 두 번째는 내려올 때 거리식 쓰면 되고
자, 올라갈 때 거리든 내려올 때 거리든 거리는 8km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지금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금 30분이랑 1시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선은 시간으로 바꿀게요. 그게 쉬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미지수가 지금 배의 속력이 x고요. 강물의 속력이 y인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x 빼기 y라고 쓰셔야 되고, 내려올 때는 x 더하기 y라고 쓰셔서 이게 식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도만 남았네. 88. 뭐 농도 문제는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나? 방법이 너무 똑같아서 다 이렇게 밑줄 친 것만 식으로 쓰시면 되죠. 네, 그래서 소금의 양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밑줄 친 것마다 식을 쓰시는 거죠. 곱하기 200. 100분의 6 곱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소금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식으로 하나 더 쓰죠. x 더하기 200은 y.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하나는 네, 소금의 양식, 하나는 소금물의 양식.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식을 쓰는 겁니다. 네, 농도 문제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냐면 농도가 x일 때, 네, 농도가 x고 y일 때 문제만 소금의 양식 두 번 쓰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소금물 이거 하나, 소금 더 넣은 거 하나. 28편에서 이렇게 3개의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x. 자, 지금 제가 소금의 양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y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식 100분의 28 곱하기 500.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500. 자,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얘도 소금의 양식, 소금물의 양식으로 두 가지로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식을 한번 알고 있으면 많이 쉬워요. 다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문제가 소금의 양식만 두 번 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쓰면은 A는 200g, B는 400g.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분의 X 더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B니까 Y 곱하기 400. 이게 100분의 6 곱하기 200, 400 합친 600. 이게 첫 번째고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두 번째 식은 밑에 있는 뭐 똑같은데 이것만 바뀐 거니까요. 이걸 쓰면 100분의 x 곱하기 400 100분의 y 곱하기 200이 100분의 5 곱하기 600. 그래서 농도가 미지수일 때만 소금의 양식을 두 번 사용한다.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농도 문제는 뭐 이 정도로 다 끝나게 되는 거여서 특별하게 이제 더 얘기할 건 없고 이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건데 학교 시험에서 요즘 농도 문제 안 나와서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네. 당연히 정기평가에도 농도 문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필요 없어서. 네, 다녀오세요. 아직도 많네. 계산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자, 92번이요. 농도가 다른 두 종류 A, B가 있다. 섞었더니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야? 똑같은 문제잖아요. 네, 방금 거랑. 그냥 바로 쓸게요. 100분의 x 곱하기 400
100분의 y 곱하기 100. 이게 100분의 4 곱하기 500. 두 번째 식은 100분의 x 곱하기 200. 100분의 y 곱하기 300. 100분의 6 곱하기 500. 방금 한 거랑 완전 똑같은 식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94, 95, 96 이렇게만 하면 끝인가요? 가위바위보 문제 나왔네요. 제가 요거 냈다 그랬어요. 수민이랑 재현이가 있는데 이기고 지고, 근데 이긴 사람은 3계단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 사람은 1계단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가위바위보를 총 15번을 했대요. 그러면 가위바위보한 횟수가 XY인 거죠. 근데 기준을 한 사람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수민이로 정할게요. 수민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긴 게 X고 진 게 Y예요. 그럼 재현이 기준으로 보면 이긴 게 Y고 진 게 X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당연히 X 더하기 Y는 15에 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식만 쓰면 되겠죠. 수민이는 처음보다 27계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민이만 식 쓰면 돼요. 재현이는 쓸 필요가 없어요. 3x 플러스 y가 27. 이게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시고 오세요. 다음 95. 작년 학생 수 뭐 이런 게 가장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 작년 남학생을 x, 작년 여학생을 y. 그래서 식 하나는 x 더하기 y가 1000이고요. 그 다음에는 증가하고 감소한 걸로 식을 쓰시면 돼요. 6% 증가란 얘기는 0.06 x. 증가니까 플러스라고 써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4% 감소니까 마이너스고요. 0.04y. 그랬더니 2%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0.02죠. 증가니까 얘도 플러스. 그래서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라는 걸 이용하셔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건 XY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남학생 수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도 대입해서 더하셔야지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구했다고 좋다고 끝내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96이네요. 뭐 방금 했던 거랑 똑같겠죠? 3월에 태어난 신생아가 210이니까 남자가 X, 여자가 Y 또 쓰면 되겠죠. 그래서 210. 근데 남자는 10%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0.1x, 여자는 10% 증가, 플러스 0.1y. 그래서 3명이 줄었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지. 방금 했던 걸 생각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나갈까 말까. 자, 우선 1차 함수를 안 나갈게요. 숙제는 워크북 59까지만 할게요. 왜 갑자기 천사가 되셨어요? 하지마. 아니에요. 하지마.
올 수금으로 왜? 뭘 궁시렁거리는 거야? 올 왜? 수금을 이렇게 잘해주세요. 뭘 잘해준다는 거야? 진짜 조금해요. 왜 조금 내냐면 니네 반이 지금 진도가 느려서. 니네 반 때문에 조금 내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서 니네 반이 느려서. 자, 우선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59